저는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또렷하게 만들어줄 아주 작지만 강한 습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뇌경색.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병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식탁의 작은 변화가 몸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는지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밥상에 올라오는 작은 한 가지가 10년 후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변화를 만드는 5가지 길을 따뜻하게 그리고 실천 가능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불안은 잠시만 품고 공감과 안도 그리고 희망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한쪽 입꼬리가 이상하게 내려가 있거나 말이 자꾸 꼬이는 순간 말이에요. 아니면 평소에 잘 들던 젓가락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거나 글씨를 쓰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는 경험 같은 것들요. 그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시간을 놓치고 몸이 기억하던 평범한 하루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깁니다. 우리 뇌는 온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라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금방 신호를 보내요. 혈관이 굳고 끈적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쓰러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히는 것처럼요. 경남 창원에 사는 박용수님이 그랬습니다. 72세이신 은퇴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신문도 꼼꼼히 읽으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혀가 꼬인 줄 알고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분의 부인이 놀라서 달려왔는데 그때 박용수님은 괜찮다, 조금만 쉬면 된다고 손짓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짓도 평소와 달랐어요. 오른쪽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옆집에 사시던 이웃분이 상황을 보시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빠른 판단이 박용수님의 생명을 구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로 가는 주요 혈관 중 하나가 혈전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시간 골든타임 안에 와서 다행이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작은 식탁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작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뇌경색이라는 큰 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매일 혈관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 한 가지만 지키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마워하는 기관이에요. 작은 관심과 꾸준함만 있어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혈관 음식 약속을 정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도 충분해요. 그리고 말 어눌함, 한쪽 마비, 심한 어지럼이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입니다. 박용수님처럼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이웃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 부쩍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머리가 자주 멍해요. 어지러운 날이 많아요. 연령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아쉬운 신호들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노화로 혈관벽이 딱딱해지면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차선 하나씩 줄어드는 것처럼요. 이때 활성산소가 더해지면 혈관이 쉽게 예민해지고 끈적해져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지만 너무 많으면 혈관 벽을 상하게 만드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특히 많이 생겨요. 서울의 이은희님은 78세 주부분이세요. 평생 살림을 꾸려오시면서 가족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어지러워서 잠깐씩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되어 큰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도 연령에 따른 변화라는 말만 들으셨어요. 그분은 나이 든 게 죄인가 싶어서 마음이 답답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영양교육을 받으면서 블루베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런 작은 열매가 뭘 얼마나 하겠나 싶으셨지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날부터 이은희님은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를 꼼꼼히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사오셔서
매일 아침 밥 먹기 전에 20알 정도를 천천히 드셨어요. 처음엔 시큼하고 차가워서 입에 잘 맞지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맛에 익숙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어지러워서 앉아 쉬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가족들도 엄마가 예전보다 말이 빨라졌다고 놀라워했다고 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자극하는 나쁜 물질을 중화하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냉동 상태는 세포벽이 부드럽게 깨져서 흡수가 더 수월해요. 생블루베리도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는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꾸준히 드시기에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블루베리를 파랗게 만드는 색소예요. 이 색소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부가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듯이 혈관 속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식은 아니지만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씹는 시간을 늘려서 입안에서 충분히 으깨지도록 해주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입안에서부터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기 시작해서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 컵을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면 작고 신맛이 도는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야생종 계열이 대개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거든요. 시장에서 고르실 때 어떤 게 신맛이 더 나는지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마토는 매일 먹는데 왜 검진해서 혈관이 좋지 않다고 나올까요? 생으로만 드셨다면 흡수율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토마토의 빨간 힘, 리코펜은 열을 받으면 몸에 더 잘 스며듭니다. 생토마토에서는 리코펜이 단단한 세포벽에 꽁꽁 숨어 있어서 우리가 씹어도 일부만 나와요. 하지만 살짝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리코펜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기름과 만나면 흡수가 배로 오르는 지용성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전의 정만호님은 75세 전직 소방관이세요. 오랜 현장 생활로 몸이 많이 상하신 분이었어요. 특히 혈압이 높아서 혈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부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생토마토를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혈관 수치가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실망이 컸다고 하세요. 병원에서 영양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영양사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냐고 물어봤대요. 생으로 그냥 썰어서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볶아서 드셔보세요 라고 권하더라고요. 정만호님은 처음엔 토마토를 왜 볶아 먹나 싶으셨지만 부인이 해볼 만한 일이니까 해보자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토마토 2개 정도를 깍둑깍둑 썰어서 올리브오일 1스푼과 함께 팬에 볶으셨어요.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서 윤기가 날 때까지만 하셨죠.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토마토와는 다른 달큰한 맛이 나면서 부드러워져서 드시기도 편하셨대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계단을 오를 때였어요. 예전에는 2층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3층까지도 숨이 덜 차더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뭔가 다른 걸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혈관 탄력성 수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정만호님이 토마토 볶아서 먹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리코펜 흡수율이 올라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리코펜은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성분인데 혈관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뇌혈관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생토마토로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껍질째 잘게 썰어서 올리브오일 1스푼과 3분에서 5분만 가볍게 볶아주세요. 무르지 않게 윤기 돌 정도만 가열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다른 비타민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볶을 때 마늘이나 양파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혈관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저녁 반찬으로 토마토 올리브 볶음을 한 접시 올려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식탁이 혈관의 청소 시간이 됩니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파스타나 두부, 달걀과 가볍게 조합해서 드시면 섭취 빈도를 늘리기도 쉽고 질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신가요?
혈전이 걱정돼요. 약만 믿어도 될까요? 약은 분명히 도움을 주지만 매일의 식탁이 바탕을 만듭니다. 약은 이미 생긴 문제를 관리하는 역할이라면 음식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오메가3, DHA, EPA라는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성분들은 피를 지나치게 끈적이지 않게 돕고 혈관벽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요. 다만 튀기면 좋은 성분이 줄어들고 염분이 많으면 이득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이 중요해요. 강릉의 최성자님은 70세 시장 상인이세요.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부지런한 분이에요. 몇 년 전 어느 날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히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몇 초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혈관 관리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최성자님은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물에 불린 호두 5알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호두를 하룻밤 물에 담가두면 부드러워져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 흡수도 좋아진다고 들으셨거든요. 처음엔 호두가 기름져서 속이 좀 거북했는데 물에 불려서 드시니까 훨씬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셨어요. 고등어, 꽁치, 전어 이런 생선들을 무나 물을 넣고 조림으로 해서 드셨죠? 시장 일이 바빠서 복잡한 요리는 할 수 없었지만 조림은 한번 해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어서 편했다고 하세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피로감이었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도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 일이 체력적으로 힘든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더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말이 막히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예전처럼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됐고 계산도 더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검진에서도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호두는 하루 5알에서 7알이 적당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셨다가 아침에 물기를 빼고 드시면 됩니다. 물에 불린 호두는 고소한 맛이 더 좋아지고 소화도 편해져요. 등푸른 생선은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고 가능한 튀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 종류를 바꿔가며 드세요. 고등어, 꽁치, 전어, 삼치 이런 생선들을 돌아가면서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분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호두는 밤새 불려서 아침 첫 입으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도 더 좋아져요. 호두를 고르실 때는 갈색 빛깔의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하얗거나 기름기가 많이 보이는 건 가공 과정에서 뭔가 처리된 것일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은 생강이나 무와 함께 조림해서 비린내를 줄이시고 염분은 된장이나 레몬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디저트로만 먹던 과일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섞어 먹기와 타이밍이 중요해요.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는 각기 다른 안토시아닌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색소라도 조금씩 다른 종류라는 뜻이에요. 함께 먹으면 상호 보완되어 혈관을 지키는 힘이 커집니다. 마치 서로 다른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요. 제주의 한미옥님은 69세 농부세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부지런한 분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밭일을 해도 끄떡없으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오후만 되면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탓인가 싶어서 참고 지내셨는데 자꾸 심해져서 걱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미옥님이 기르시던 딸기밭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딸기를 조금씩 드시게 됐어요. 밭일 중간중간 목이 마르거나 허기질 때 딸기 몇 개씩 따서 드시곤 하셨죠? 처음엔 그냥 입이 심심해서 먹는 거였는데 몇 주 지나니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오후에 어지러운 증상이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3시쯤 되면 어김없이 어지러워서 그늘에 앉아 쉬어야 했는데 딸기를 먹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많이 좋아졌어요. 딸기 수확철이 끝나고 나서도 한미옥님은 계속 베리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가 딸기와 함께 드시거나 가끔 라즈베리나 블랙베리도 구해서 드셨어요.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니까 맛도 더 풍부해지고 질리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6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혈관 상태가 나이에 비해 너무 탄력적이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특별한 걸 하시냐고 물어보셨대요. 한미옥님이 딸기하고 베리 종류를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한미옥님은 매일 베리류를 챙겨 드세요.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는데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라고 들으셨거든요. 일하시다가 잠깐 쉬면서 베리 한 컵을 천천히 드시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3시에서 5시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활발해지는 시간대에 베리 믹스를 챙겨보세요. 과당을 과하게 올리지 않도록 양을 소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딸기 5개에서 8개의 블루베리 한 줌을 더해서 요거트 한 컵과 곁들이면 포만감도 챙길 수 있어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가끔은 라즈베리나 블랙베리로 조합을 바꿔서 색을 다채롭게 해보세요. 다양한 색깔의 베리를 먹는 것 자체가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당 조절이 필요하시면 통과일 그대로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빨리 흡수되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냉동 베리를 선택하실 때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고 라벨에서 첨가당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한 번에 큰 산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블루베리, 오늘 저녁에 토마토 볶음, 일주일 3번의 생선, 그리고 오후에 작은 베리 한 접시. 이 작은 걸음들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감사할 줄 아는 기관이에요. 작은 관심에도 큰 변화로 보답해줍니다. 박영수님의 맑아진 아침, 이은희님의 가벼워진 머리, 정만호님의 편해진 숨결, 최성자님의 막힘없는 대화, 한미옥님의 든든해진 오후. 이 모든 변화가 작은 식탁 습관에서 시작됐어요. 불안은 행동으로 줄어듭니다.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이름 앞에서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공감은 함께하는 실천에서 시작되고 안도는 몸의 변화를 통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희망은 오늘 시작하는 아주 작은 약속에서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에 혈관을 위한 한 가지를 올려보세요. 냉동고에 있는 블루베리 한 컵이어도 좋고 토마토 1개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셔도 좋아요. 물에 불린 호두 5알,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오후에 딸기 몇 개라도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모든 걸 다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의 혈관을 생각하는 마음을 식탁에 올려주세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후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줄 거예요. 내일의 당신이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약속에 대해서요. 건강한 혈관, 맑은 하루, 든든한 내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